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마틸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는 이제 사회성과 관련되는 그 아이들의 또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이들의 학업 문제, 그 다음에 또 기억과 지능 문제, 또 부모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들 얘기들을 좀 나눴고요. 근데 이제 학교로 그 생활의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제 점점점 친구 관계에서의 활동과 이런 그 협업들이 학업적으로 중요하고 또 공부 이외에 다른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목적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또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개념을 조금 짚고 오늘은 넘어가고, 사실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이제 청소년기죠. 그리고 성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끼리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들, 또 거기서의 문제와 갈등하고 남학생들끼리의 또 관계, 또 그런데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반에 남녀가 이제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깊은 내용은 우리가 청소년 가서 그런 그 갈등 문제들을 좀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초등학교 시절에서 이제 집을 떠나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지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쉬운지 개념 정의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 가기 전에 보통 유치원 생활을 통해서 또래들과 함께 이제 같이 놀이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학교라는 것들이 갑자기 아이들을 만나는 시기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부모가 가정 내에서 주어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거의 이제 다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 방식을 우리가 앞 시간에 여러 가지 주제에서 나누었죠. 권위적인 것, 또 그 민주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어머니냐 또 아니냐, 이런 것들이 24시간 아이들의 한 7세, 8세까지의 생활의 분위기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또래 관계까지 이제 아이들의 의사소통을 결정한다. 특히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과 또 아버니가 아이들에게 어떤 식의 의사소통을 쓰는가, 대단히 지시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랬니 뭐 이렇게 쓰느냐라든지, 권위적이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해야 착한 학생이지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평가지향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착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평가받는 식의 의사소통을 훈육적으로 받은 아이들은 친구들한테도 자기가 마치 이제 그런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았던 의사소통을 쓴다든지, 근데 가정 내에서 이제 내 존재가 굉장히 이제 최고의 내 하자는 대로 이제 엄마 아빠가 끌려온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참지 못하게 되겠죠. 항상 모든 면에서 내 뜻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내 존재가 어떤 위치였는가도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하는 이제 밥 먹고 그 다음에 씻고 정리하고 자기 일은 뭐 자기가 하고 이런 분위기인가, 아니 모든 것은 이제 어머니가 해주는 스타일인가, 이런 것들이 다 잠재적으로 교육의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것이 내면화되어서 또 그렇게 칭찬받는 행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이제 자기가 친구를 나무란다든지 시킨다든지 뭐 이런 아이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좀 민주적인 분위기, 가정 분위기의 아이들은 협동심을 좀 발휘한다든가 조금 잘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기다릴 줄 안다든지 이런 통제력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그 융화하는 그런 능력들이 아마 생겨나는, 또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들을 보여주고 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래 관계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은 그 전에 살아온 부모가 주도하는 가정 분위기가 가장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학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관찰된 것들이 나의 이제 학습의 내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로서 나의 내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왜 우리가 또래와 친구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이것이 잘 맺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건, 또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단 사회화되는,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40년 50년 엄마의 아빠의 그 나와 다른 세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 자라날 수가 없겠죠. 이제 그걸 끊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사회를 형성하고 같이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삶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또래와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로부터 배척당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과 멀어져서 나 혼자만 뚝 떨어져 있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외로움을 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의 생각에서만 이렇게 매몰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정보력으로부터 우리가 밀려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래가 많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따라 점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기 초에, 그러니까 학년 초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초에 이러한 또래로부터의 그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꼭 배워놔야만 나중에 청소년의 길을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시기의 나이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는 그런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또래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같은 재미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성취감을 같이 맛보면서 사회적 덕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대인관계 기술. 그래서 이제 아이들끼리 어떻게 그 유머를 나누고, 또 칭찬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제 접근하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규칙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고, 비밀을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뭐 놀이를 할 때는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거를 뭐 배신을 한다든지 하게 됐을 때 이제 그 집단으로부터의 어떤 그 배척들이 큰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다루는 것이 공평한가도 아이들도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속감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점 정서적인 발달을 저해한다는 그런 연구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 동안에 가정에서 굉장히 불안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강박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에게 매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적어놨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이렇게 뭐가 모자라면은 그걸 거기에 대해서 애달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존하게 되고 비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친구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잘 구분할 줄 모릅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잘해주면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얘는 이 점이 좋은 아이구나 나쁜 아이구나 구분하는 능력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력의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래와 친구를 사귀어 놓는 것은, 깊게 사귀는 법, 또 그냥 어울리는 친구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아동기 때 이제 없으면 나중에 조금 어려움이 보이는 그런 걸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할 정도로 친구가 너무 부족한 아이들은 나중에 크면은 조금만 자기에게 친절하게 되게 되면 그에게 너무 크게 의존한다든지 비구다리 막힌 매달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스토커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자기가 이렇게 배척당할까봐 불안해서 정말 배척을 당하죠. 그 사람에게 굉장히 질리게 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친구의 부족도
없도록, 결핍이 안 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어른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치관이 좋은지를 보고 배울 사람이 없게 되면 꿈을 이제 바른 꿈을 가질 수가 없고 자기를 존중하기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고, 미래를 설계해서 내가 이런 걸 이뤄 나가야지 하는 능력들, 내지는 예측 능력이라든지 자기를 다스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보고 있는 모델링화 할 수 있는 좋은 어른이 있다든지 형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큰 게 이제 아이들이 왕따를 당했다든지 배신을 당했다든지 어른으로부터 이제 그 어떤 그 압력을 당했다거나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죠. 아이들로부터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억압했다든지 이런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게 되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본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향이 높아져서 반사회적인 능력이 이제 그 행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지나치게 이래야만 해 하는 굉장히 엄격한 부모 밑에 자랐을 경우에는 그 순간에는 이제 무서우니까 엄마 말을 따르고 아빠 말을 따르지만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이것이 이제 상당한 일탈로 드러난다거나 아니면 사회 전반에 대한 반항심으로 드러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든지 뭐 어릴 때 너무 없어서 항상 다른 애들 다 있는데 나만 없었던 것들은 굉장히 큰 한을 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그 풍요로움을 누려야 되는데 어릴 때 너무 많이 참아야 하고 항상 부족했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을 갖는다거나 그 생활의 돌아감들을 너무 많이 매달려서 보다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삶을 꾸려나가는 어른이 되기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 점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이제 관찰학습인데 이제 주의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이게 이제 학습이 되고 동기화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순간에 왔을 때 이제 수행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요걸 조금 적은 이유는 나도 모르게 이제 나쁜 행동을 보면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배울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파지되죠. 우리 기억에서 배웠죠. 머리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욕을 배웠는데 욕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게 안 드러나고 이렇게 내 마음에 그냥 남아만 있어요. 배워서 그냥 마음에 드러나지 않지만 알고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욕을 딱 해서 얻는 게 있는 순간이 오면 이제 욕이 탁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배운 게 없는, 욕을 모르는 애는 아무리 내가 욕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아는 욕이 없기 때문에, 즉 배워둔 게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반두라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결과적으로 남을 해하고 나쁘게 하는 행동을 해서 결과가 쇠고랑도 차고 뭐 나쁜 짓을 하면 안 좋게 되더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내 마음에 이미 학습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나쁜 습관의 말들이 안 그래야지, 난 아빠처럼 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에 있다가 내가 어른이 되어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릴 때 이것이 이제 수행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본 것으로 이미 우리는 학습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좋은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어 주는 것들, 그리고 가능하면 내 환경이 좋지 않다면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많이 보고 더 고상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 내 안에 많은 훨씬 더 고상한 것을 다지하는 성당에서의 좋은 말, 좋은 언행을 보도록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왜 엄마처럼 하지 마라, 니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벌써 엄마가 하는 거를 들어버렸기 때문에 내 엄마가 하는 것을 배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엄마를 마구잡이로 대하는 것을 보면서 아빠가 싫어서 나는 아빠처럼 안 해야지 하지만은 자기도 커서 아빠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친구가 어떤 만큼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거 이때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좋은 친구를 보고 나도 저 친구처럼 따라하면 참 좋지만 나쁜 친구에게 물들이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흰 게 까매지기 쉽지 까만 게 희지기는 어렵죠. 그래서 좋은 환경에 돌아가는 거죠. 또 하늘의 것에 가까이 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 가서 보다 더 고상한 것들, 그 다음에 보다 더 어렵지만 더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삶의 의미를 많이 듣고 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내 주변은 안 그렇지만 책을 통해서 또 그거를 꿈꾸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또래 관계들을 조금씩 이렇게 넓혀가고 좋은 친구를 가려서 사귀고 그들 간의 관계에서 협동하는 걸 배우고 좋은 언행을 쓰고 그 다음에 규칙을 배우면서 좀 참고 해서 너에게도 플러스가 되고 나에게도 플러스가 되는 행동들을 조금씩 학년에 따라서 스킬을 배워나가게 되다 보면 이제 친구가 정말 중요해지는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크게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그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 능력으로 성장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청소년기에 가서 우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점 몇 가지 관찰학습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